자, 교재 36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원가법에서 제달 원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원가법은 요소가 두 가지다. 뭐하고 뭐 제달 원가와 감가수정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감가수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한 책에는요. 공식을 풀어서 보게 되면 똑같이 1번은 의, 두 번째는요. 종류, 세 번째는 구하는 방법, 이렇게 틀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 시간 제달원가는요 의랑 종류까지 보았으니까 이번 시간은요 제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구하는 방법 네모되어 있죠. 얘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 바로 도급건설입니다. 도급건설. 그래서 제달원가는 도급건설 기준인데 요 내용을요. 자, 우리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3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매 3번 산정 기준은 괄호 밑줄입니다. 도급 방식 기준 밑줄. 그래서 첫 줄 제달원가는 자가건설이냐 도급건설을 불문하고 도급건설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주택을 지어요. 자, 만약 주택을 짓게 되면 건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직접 집을 지어야지. 자가건설입니다. 내가 직접 짓지 않고 건설회사, 회사에 맡기잖아요. 얘가 바로 도급건설입니다. 만약 내가 직접 짓게 되면요. 이때는 건축비, 자재값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짓는데 자재값 등등이 1억 들어갔대요. 1억만 들어가요. 그런데 건설에서 맡기게 되면 자재값 1억은 들어가는데 또 추가로 알파가 붙죠. 추가가 뭡니까? 건설회사에 도급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이윤을 붙여먹게 됩니다. 이때 이 알파가 뭐죠? 바로 건설회사 이윤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수급인의 이윤이라고 불러요. 수급인의 이윤이다. 수급인의 이윤. 또는 다른 말로 기업 이윤이다 라고 불러요. 기업 이윤이다. 적어도 20% 남겨 먹어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억 2천만 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원가는 원가인데 자가건설 원가는 1억. 도급건설 원가는 이윤 붙이니까 1억 2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집을 하는데 원가가 개념이 두 개다. 혼란이 생겨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자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뭘로 바꾸자? 도급건설로 고쳐라. 항상 뭐지?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도급건설 기준이다. 도급건설에 뭐가 떠올라요? 항상 이윤을 붙여먹는구나. 기업인이 포함되어 버립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도급건설 기준이 되고요. 그럼 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땡땡 제달원가 이꼴 무엇다기 무엇이다?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부대비용이죠. 따라서 표준적 건설비 더하기 통상부대비용이다.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적 건설비 하게 되면 항목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 강의 노트 교재 보시면 한 장 넘어가요. 362페이지. 362페이지. 첫 줄. 제달원가 이꼴 단어두개 밑줄입니다. 표준적 건설비 밑줄 플러스 통상 부대비용 밑줄. 단어두개 나왔잖아요. 두 개 남았고. 다음에 표를 보시면 내려가서 제달원가는 표준적 건설비가 통상 부대비용인데 표준적 건설비가 단어 세 개 있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세 번째를 밑줄 하세요. 수급인의 이윤, 개발업자 이윤 밑줄. 그래서 도급건설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이윤도 포함되어 버립니다. 요 세 가지는 빼고 나머지 등등이 모두가 통상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자 표준적 건설비는 크게 항목이 세 가지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중요한 것은 바로 수급인의 이윤이다.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뭐 때문에? 도급
건설이니까, 도구 건설이니까 이윤 붙여야 됩니다. 나머지가 통상 기타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내려가죠. 책을 보시면요. 들어온가 산정 방법,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제목도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앞에다가 X 버리고 지나갑니다. 패스하세요. 보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다. 드디어 363페이지 고려 3번 감가수정은 중요하다고서요. 별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포인트가 세 가지네. 똑같이 1번, 2번, 3번 1번 의, 2번 종류, 3번 감가수정 방법이다. 다시 분석해서 본다면요. 감가수정의 의에서는 딱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회계상의 감가상각입니다. 회계상의 감가상각이다.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자, 평가상의 감가수정입니다. 자,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데요. 다른 점을 알아야 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과 평가상 감가수정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자, 종류는요. 감가 요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자, 물기경 세 가지죠. 자, 물리적 감가, 기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기경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가수정 방법은요. 복잡해요. 얘가 되게 어렵습니다. 종류도 많고요. 감가수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내용연수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찰감가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경우고요. 다시 내용연수법은 또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얘는 다시 세 가지. 첫 번째 정액법, 두 번째가 정률법, 세 번째가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래서 감가수정이 별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런 문제는 이 전체를 묶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종합 문제를 묶기도 하고, 또 특히 감가수정 방법에서는 특히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는 계산 문제. 이 두 개만큼은 계산 문제를 대비하자. 여기까지가 감가수정입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감가수정은요, 의의가 뭐냐? 감가인 종류 세 가지. 그 다음에 감가수정 방법 이 많은 종류. 여기까지는 예비 없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씩 봐요. 자, 의의에서는 회계상 감가상각과 평가상 감가수정이 뭐냐? 자, 의의는 나왔잖아요. 건물이나 기계는요, 수명이 있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노후화 된다. 강가된다. 강가되는데 이 강가가요, 회계상 감가하고 평가상 감가 종류가 조금은 다르다. 근데 우리 책을 보니까요, 363페이지 보니까 1번 의의에서는 얘가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조금 뒷페이지 봅니다. 여기 얘가 몇 페이지더라?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장 넘겨서 36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368페이지 보니까 첫 줄 나왔죠? 평가상 감가수정과 회계상 감가상각 비교 나왔죠? 평가상 감가수정과 회계상 감가상각 나왔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고 정리했는데요. 물론
항목이 많은데 이거 다 하는 게 결코 준익이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만 알게 되면 오히려 유리하다. 자, 먼저 오른쪽부터 볼까요? 오른쪽이 회계상 감가상각이죠. 첫 번째 목적 보시면요. 목적은요. 동그라미 1번 회계상 감가상각은 1번 비용 배분이다. 비용 동그라미. 비용.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그 회사의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비용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비용. 말 그대로 비용이 목적이다. 그러나 왼쪽 평가상 감가수정은요. 목적을 보게 되면 기시점에서의 현존가치의 적정화, 현존가치, 가치 동그라미. 그러니까 감가수정은요. 비용이 아니잖아. 비용이 아니고요. 적정 가치 또는 적정 가격 하는 거래요. 실판 볼까요? 자, 감정평가에서는요. 원가법은 제대로 원가에서 감가를 뺐잖아요. 감가를 빼니까 뭐가 나왔지? 복선 가격, 가격 또는 현존 가치, 현존 가격 구하기 위해서 감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평가상 감가 수정의 목적은요. 가격 또는 가치 구하기 위해서 감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범위 달라요. 아, 기업 회계는요. 감가상각비 비용 구하는 거고 감정평가는요. 가격, 가치, 가격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에 아래 칸 내려가니까 적용이 항목이 4개, 5개 나오죠. 자, 여기서요. 각각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합니다. 먼저 오른쪽 회계상 감가상각은 1번 취득원가를 기출한다. 취득원가 동그라미. 취득원가. 반면에 왼쪽 평가상 감가수정은 1번 제조들 원가를 기출한다. 제조들 원가 동그라미. 원가가 다르잖아. 회계는 뭐지? 취득원가. 평가는 뭐지? 제조들 원가입니다. 그러면 취득원가와 제조원가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자, 그러면 다시 취득원가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과거. 과거라고 적어주고요. 다음에 제조들 원가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현재. 현재. 자, 구분 되시죠? 취득원가는 과거. 제조들 원가는 현재라고 적었는데 얘가 뭘 말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따라오세요. 자, 이 그림 아시죠? 2년 전 총 10억 주고 건물 지었대. 그런데 이제 요 그림 보시면서요. 어느 회사가 자 2년 전에 2021년도 2년 전에 이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요. 얘가 뭡니까? 취득원가입니다. 어느 회사가 10억 주고 이 건물을 샀대. 취득원가. 언제? 2년 전 10억 주고 10억. 그러면 이제 장부에 요 기자입니다. 10억에 샀다. 장부에 기재를 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5년 지나갔대. 5년 뒤면 이 회사의 장부 가격 취득원가 얼마? 그대로 10억. 왜? 이때 샀으니까. 10년 지났다. 10년 지나도 취득원가 얼마? 10억. 그러니까 취득원가는요. 이미 장부에 기재했죠. 얼마 주고 10억 주고. 5년 지났건 10년 지났건 항상 취득 시점은 변함이 없다. 언제? 2년 전. 과거. 과거 원가입니다.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가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무슨 원가? 과거 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물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최근 건물이가 똑같이 짓는다면 얼마? 12억. 얘가 뭐죠? 제조달 원가. 재론가는 얼마? 12억. 언제? 현재. 따라서 취득원가는 언제? 과거 원가. 얘는요 대부분 현재.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취득원가는 10억인데 현재 재론가는 얼마가 되지? 12억이 되지. 아주 큰 차이입니다.
3번 내려가요. 3번 중요합니다. 3번. 자, 뭐 2번 보게 되면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저는 이제 법정 내용연수를 중심으로 한다. 이 법정이 바로 기업 회계 기준이죠. 그런데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경제적 잔존 연수를 중시하더라 해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요. 참고로 보시고 3번은 중요합니다. 오른쪽 회계상 감가상각은 밑줄 하세요. 관찰감가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그리고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밑줄합니다. 관찰감가법이 인정된다 밑줄. 자, 그러면요. 회계에서 감가상각은 관찰법이 인정 안 된다고 하고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관찰법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건물 두 개. 자, 예를 들면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두 개 있는데 맞냐? 어느 지역이었어요? 자, 요 지역에 여기부터는 A 건물과 B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교도소가 들었어. 교도소가 들었어요. 동네가 되게 나빠졌죠. 교도소가 생겼다. 동네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때 취득원가는 얼마? 취득원가 10억. 취득원가는 언제나 10억. 장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불변. 교도소가 생겼건 전철역이 생겼건 무조건 얼마에 10억이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외부 환경이 좋다 나쁘다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언제나 10억이니까. 그래서 관찰이 필요가 없어요. 관찰. 그래서 그 관찰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왜? 언제나 10억이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재론가가 12억이다. 얘는요. 부동산 가격은 특히 외부 환경에 정말 민감합니다. 만약 12억짜리 재돌원가라도 얘가 만약에 전철 여기 들었었다면 GTX 들었으면 이 건물 가치는요. 더블로 올라가 버립니다. 20억이 훨씬 넘어갈 거예요. 교도소가 생기니까 값어치는 반토막 뚝 떨어지겠지. 특히 부동산 가격은 외부 환경에 특히 민감합니다. 업 되기도 하고 다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부동산 가격은요. 외부 환경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를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말해요. 구분되시겠죠? 다음에 4번요. 회계상 오른쪽 감가상각은요. 밑줄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취급 밑줄.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평가에서 감가수정은요. 밑줄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모두 밑줄. 자, 10번 봅니다. 요거잖아요. 회계는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인정하고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셋 다 모두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말이 어렵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물리적 감가는요. 내부적인 문제가 돼요. 건물 자체를 말해요. 기능적 감가도 내부를 말해요. 건물 자체. 유의할 점은요. 경제적 감가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 환경. 이는 바로 외부 환경, 외부적 감가입니다. 그러면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무슨 문제? 내부적 감가죠. 다시 이 그림 보게 되면요. 자, 건물 자체 내부니까 내부가 뭐라겠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런 내부 자체. 얘가 바로 내부 자체. 얘가 바로 두 가지 감가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해요. 내부. 교도소가 생겼잖아요. 환경이 나빠졌잖아요. 얘가 뭡니까? 경제적 감가. 얘가 바로 경제적 감가입니다.
근데 회계학은요, 환경이 좋건 나쁘건 언제나 10억이니까 관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월변경은 관찰할 필요가 없다. 얘는 고려 안 합니다. 언제나 10억이니까. 그러나 감정평가는 가격관이니까 특히 이 두경과 이외에도 교도소가 생겼다. 이거 관찰해서 심각히 반영이 됩니다. 관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부동산은 경제적 감가까지도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의의에서는요. 회계상 감가 삼각과 그리고 평가상 감가성 차이점을 보았는데요. 얘도 왜 이렇게 시간을 설명하느냐? 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두 개를 압축했죠. 예, 압축했죠. 강의 노트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무슨 원가, 무슨 원가 나왔지? 회계상 감가상각은 무슨 원가, 취득원가. 여러분이 적으면서 꼭 숙지해야 됩니다. 평가에서 감가수석은 무슨 원가? 제대로 원가입니다. 요거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 속지 말이 말입니다. 다음에 자, 관찰 감가법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해본대요. 회계에서 감가상각은 관찰법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X라고 적어야 됩니다. 빈괄호. 그러나 평가에서 감가수석은 관찰법은 매우 중요하다. O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제대로원가, 관찰법을 인정한다 안 한다.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문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개가 무엇이 된다? 키워드, 출제 포인트가 돼요. 아주 빈도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의에서는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다음에 종류. 감가 요인 종류가 물기경 세 가지가 있다. 얘는 이제 교재 보시면요, 교재. 교재 보시면 3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업번 물리적 감가, 니은번 기능적 감가, 다음 페이지 디귿번 경제적 감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요, 어느 주택이 있어요. 자, 만약 이 주택이 되게 오래되었어. 언제 지었다? 30년 전의 주택입니다. 30년 때. 무슨 말이죠? 굉장히 노후화되었죠. 30년 전 주택이다. 뭐지? 노후화되었다. 얘가 바로 물리적 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노후화되었단 말이에요. 노후화되었다. 되시겠죠? 따라서 물리적 감가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된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주택을 보시면서 이 주택은요, 노후화됐는데 아직까지도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대요. 연탄 보일러. 무슨 말이죠?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얘가 뭡니까? 기능적 감가.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상태가 안 좋은데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사는 집안일까요? 얘가 뭡니까?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다시 주택을 보시면서 주택 옆에 여기에 옆에 큼직한 가스 충전소가 생겼대요. 작살났네요. 집값 뚝 떨어지겠네. 뭐지? 환경이 나쁘잖아요. 얘가 뭡니까? 바로 경제적 감가. 되시겠죠? 그래서 감가는 항상 노후화되었다, 물리적 감가, 기능이 떨어진다, 기능적 감가, 환경이 나쁘다, 경제적 감가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구별했으니까 책을 보고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기업번. 물리적 감가는요, 항목 4개 모두 묶어주세요. A번.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후화.
B번 사용하니까 마모되고 파손되고, C번 재해로 인한 손상, 그 다음에 D번 또 자연적 장애로 생기는 노후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물리적 강가를 말하고요. 기능적 강가도 4개를 묶었습니다. 기능이 떨어진대요. A번 건물 부지 부적응 건물 부지 부적응. 얘는요 뭘 말하느냐,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하대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건부강가 적어주고요. 건부강가.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하니까 땅값이 떨어져. 바로 건부강가입니다. 그래서 건부강가는 바로 기능적 강가에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B번 설계의 불량, 형의 부식화, 설비가 적고 많다 모두가 기능적 하자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D급번 경제적 감각이 되면요 환경이 나빠요. 뭘 떠올려? 교도소. 그러니까 A번, B번, C번 묶어주고요. 환경이 나쁘니까 인건적이 쇠퇴합니다. 시장성이 떨어진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부적합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단어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류 3가지입니다. 자,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또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보충 설명.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강의 노트 화살표 되어 있죠. 물리적 강가는요,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능적 강가는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가 도대체 뭘 말합니까? 치유 가능, 불가능은 쉬운 말로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건물 자체 내부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것도 있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리적 강가는 시간이 흘러가고 사용하니까 마음은 파손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어느 건물이 유리창이 깨졌대. 유리창이 깨지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유리창만 갈면 되니까. 얘가 바로 치유 가능입니다. 다음에 치유가 불가능하다. 어떤 게 있죠?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아픈 뉴스를 봤잖아요. 저기 튀르키예라고 지진 피해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이 왜 났습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철근을 찢겨 넣었어. 부실공사.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넣어야 될 철근을 속 빼먹고, 부실공사죠. 그런 것들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치유 불가능한, 고칠 수 없는 물리적 강가입니다. 다음에 기능적 강가도 건물 자체 내부로 말하는데요. 치유 가능, 불가능 2가지겠다. 고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바로 이거죠. 자, 이 주택이 노후화되었는데 연탄불을 쓰고 있대요. 이거 고칠 수 있잖아요. 뭘로 바꾸면 되겠지? 가스보일러죠. 따라서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 바꾸면 물론 교체비용 들어가지만은 어쨌건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고칠 수 없는 것. 어떤 게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천정이 너무 낮아요. 낮은 천정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이 천정이 너무 낮아버리면 답답해서 그냥 막 숨쉬기가 힘들어 그냥. 이런 것들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부적인 건물의 문제는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음에 경제적 강가는 외부 환경인데요. 외부 환경이 나빠. 환경이 나쁘다. 교도소가 들었을 때 이거는 어떤 경우도 고칠 수가 없어요. 치유 불가능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외부 환경은 오로지 고칠 수가 없다. 치유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액 구하는 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이걸 다 금액 다 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평가사가 금액을 구했더니 치유 가능한 물리적 감가가 돈으로 따지니까 100만 원 나오더라. 치유 불가능한 물리적 감가가 고치는 게 얘가 금액이 200만 원이다. 치유 가능한 경제적 감가 얘가 200만 원이다. 얘는 300만 원이다. 환경이 나빠 5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금액 구하는 것은 바로 감정평가사가 전부 다 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다 합산하게 되면 감가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 200, 200, 300, 500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300만 원이죠. 그래서 전체 합계, 전체 합의 얼마? 1,300만 원. 이걸 다 합하니까 얼마가 돼? 1,300만 원. 얘가 뭡니까? 바로 감가총액, 총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에 뭐라 나와 있다? 분해법이다. 자,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항상 이렇게 치유 가능, 불가능 이렇게 해서 구하더라. 이런 방법을 분해법이다. 같은 말로 괄호 되어 있죠?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그래서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은 물기경 감가 요인을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나누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분해법입니다. 분해법까지도 우리 시험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분해법 아시겠죠? 그럼 이제 분해법은 우리 책을 먼저 봐요. 책을 보시면요. 분해법은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보니까 첫 줄 디귿번 분해법 괄호 내구성 분해 방식입니다. 첫 줄 밑줄 아세요?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별로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으로 구분해서 측정해서 이를 합산해서 감가 누격을 구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해법 논리도 아시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 요인을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구분해서 합산해서 구한다. 분해법까지도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감가 수능 방법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요. 동네 3번. 자, 내용연수. 자, 내용연수는요. 이거 보시면 돼요. 내용연수는 책에 설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설명이 너무 많고 자, 결과적으로 요거 있잖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물리적 연수는 길고 경제적 연수는 짧다. 감정평가는 어떤 걸 중시한다? 경제적 연수를 중시하고 경관 연수보다 잔존 연수를 중시하더라.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넘어갑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감가 수정 방법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워요. 자, 감가 수정 방법은 자, 책방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다. 내용연수법과 관탈감가법인데 다시 내용연수법은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지금부터 계산 문제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힘든 수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교재를 보시니까 기억번, 내용연수법은 A번 정액법 한 장 넘겨서 B번 정률법, C번 상환기금법 세 가지가 나오고 또 밑에 보니까 니은번 관찰감가법 두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내용연수법과 관찰법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내용연수법은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다. 공식이 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정액법 공식, 전유법 공식, 상법 공식, 박스 공식이 다 주어있잖아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에다가 숫자만 팍팍 넣어주면요. 그대로 계산되어 버립니다.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관찰법은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다.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요. 공식이 없고 어떻게 관찰하지? 직접 눈으로 관찰합니다. 누가?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관찰하니까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없대 말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공식이 있다. 내용 수법이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다시 세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세 가지. 하나씩 봅니다.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한법인데요. 세 가지. 근데 우리 시험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빈출, 특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이점은요, 가운데 글씨만 달라요. 가운데 글씨. 정액법과 정률법은 가운데 글씨만 다르다. 여기다가 감가만 적어줘. 감가. 한번 볼까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이 되고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이 된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따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설명은 많은데 이 강의 노트가 여백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빈여배 통해서 좀 필기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공안이 좀 빡빡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럼 일단 정액법과 정률법 하게 되면 강의 노트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정액법은 무조건 건물. 정률법은 무조건 기계. 대부분 건물은 정액법입니다. 기계는요, 정률법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버렸어요. 건물은 뭐? 정액법. 기계는 뭐? 정률법. 뭐 상경법은요, 그냥 X 할게요. 이 X가 뭐냐면요, 어느 회사마다 얘는 X 안 쓴대 말입니다.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뭘까 하게 되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얘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거든요. 누가 세금 좋아합니까? 누구든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셋 중에서 두 가지를 잘 비교하자. 건물은 뭐? 정액법. 기계는 뭐? 정률법. 되시겠죠?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자, 하나씩 봐요. 자, 건물은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년마다 감가액이 일정하대. 감가액이 일정하다. 뭘 말하죠? 건물. 그러면 건물은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요 그림 아시잖아요. 2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네. 수명 얼마? 20년. 철거할 때 0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2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마다 가치가 얼마씩 없어진다? 천 계속. 얘가 뭡니까? 감가액이 매년마다 1,000만 원 일정하잖아요. 건물은 뭐? 매년 감가액이 1,000 일정하다. 이거 바로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그림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났다. 감가가 얼마? 5천만 원. 남는 게 건물 가격이죠. 남는 게 얼마 남았다? 1억 5천이 바로 건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알기 쉽게 표현하면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화살표 하면서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로 두 줄 꺼주고요. 그래서 이 2억짜리 건물이 매년마다 얼마씩? 1,000만 원씩.
첫 해에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또 1,000만 원. 매년 1,000 얼마 동안? 20년 동안. 금액이 똑같잖아요. 얘가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은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잖아요. 똑같으니까 뭐지? 직선. 똑같잖아. 그래서 직선법입니다. 직선법이라고 부르고. 또 매년 1,000 금액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다른 말로 균등하다. 균등삼각법입니다. 정액법은 건물이다. 건물은요, 매년 1,000 감각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직선법이 되고 균등삼각법이 되는 거예요.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 365페이지 A번 정액법은요, 이제 가로가 뭔지 아시겠죠? 균등삼각법 또는 직선법이잖아요. 갑은요, 한 줄 밑줄입니다.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만큼 감소, 매년 1,000 일정액으로 감소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이 방법은 계산이 아주 간편해요. 방금 칠판 그림 보듯이 매년 1,000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한데요. 한 줄 내려가서 네 번째 줄, 밑줄입니다. 매년 일정의 감가이기 때문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 단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대요. 뭐냐면요. 자, 이 건물이 매년 1,000 똑같으니까 아주 간편한데요. 실제는 이게 아니지. 실제는 얘는 새 건물이고 후반기로 하게 되면 건물이 낡아 빠졌잖아요. 그러면 새 건물이니까 감가가 적겠지.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러면 낡아 빠지게 되면 감가가 커지겠지. 그래서 크기가 달라지는데 매년 똑같다는 것은 실제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책을 보시면요. 중간에 박스 있죠. 박스. 공식이 나오네요. 첫 번째가 매년의 감가액, 두 번째가 감가 누계액, 세 번째가 석상계획. 공식 나와 있죠. 책을 보고 절대 공식 따라가지 마세요. 책 보게 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정액법 계산 문제는 절대 책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누굴 따라가자? 날 따라오시면 안 돼요. 누굴 따라가자? 바로 이거 전문가들. 감정평가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전문적인 방법을. 그래서 가장 전문적인 공식이 책을 보지 마시고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긴 네모 박스 있죠. 정액법 공식입니다. 화살표 한 줄 쭉 나 있죠. 이 공식을 따라오십니다. 이 공식이 가장 전문가가 선언 FM, 정통적인 공식입니다. 옮겨서 볼게요. 자, 공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복선 가격 PN 이꼴 C 괄호 1 마이너스 R 라지 n분의 스몰 n.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공식 보고 절대 오늘 당장 자꾸 써서 반복해서 암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암기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어디까지 암기한다 안 한다 하지 마세요. 예.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결론. 미지수가 몇 개? C, 라지 R, 라지 N, 스몰 n. 그래서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 이 공식은 CRNN. 얘가 뭐냐? 이것만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CRNN이 뭐냐? CRNN. 그런데
CRNN이 생성 아닙니다. 볼까요? C 나왔지? 뭐지? 제주달 원가. 다음에 라지엔 나왔지? 얘는 뭡니까? 전 내용 연수. 다음에 스몰랜도 나왔지? 얘가 뭐지? 경관 연수. 그러니까 C, 라지엔, 스몰랜. 벌써 세개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설명드리는 거에 공시가 다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일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나왔죠. 뭐라고 했다? 제절원가입니다. 총원가. 라지엔 나왔죠. 얘가 뭡니까? 전내용 연수. 전내용수 흐름 아시죠? 어떻게? 라지 n 이퀄 스몰 n 플러스 n 다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건물이 10년 지났대. 앞으로 40년 남았대. 전기가 몇 년? 50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를 직접 안 줄 때가 많아. 10년 지났다, 40년 남았다, 합치니까 몇 년 됩니까? 얘도 계산문제 따로 구해야 됩니다. 다음에 스몰 n은 뭐라고 했죠? 경관연수. 경관연수. 그러면 하나만 남았네요. 하나만 남은 게 뭡니까? 라지 R. 라지 R. 라지 R이 뭐냐? 얘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받는 거고. 라지 R을 가리켜서 잔가율이라고 불러요. 잔가율이다. 라지 R은 뭐다? 잔가율이다. 얘만 따라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공부했고요. 그러면 이 라지 R, 잔거리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도 이해됩니다. 얘가 뭐냐? 다시 요 그림. 그림 따라오세요. 2억 주고 건물 지었는데 수명이 몇 년? 20년. 자, 20년 지나면요. 철거하고 남는 가격은 0이다. 0이다. S가 뭐죠? 스크랩 밸류, 잔재 가격. 철거하니까 남는 금액인데요. 이때 잔재 가격을 뭘로? 비율로 고치자. 잔재 가격을 비율로 고친 것이 라지 R입니다. 그래서 줄인다면요. 잔재 가격을 비율로 고친 것이 잔가율. 잔재 가격을 비율로 고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철거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0이잖아요. 이때는 잔가율도 제로가 되겠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2억짜리 건물을 철거하니까 남는 게 있어요. 자, 철거하니까 2천만 원 남았대. 자, 2억짜리가 철거 다 하니까 2천만 원 남더라. 몇 프로 남았습니까? 10% 남았죠. 이때 잔가율은요, 10%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잔가율이 나왔다면 예외 없습니다. 잔가율은 0 아니면 10%다. 그래서 이것만 줘요. 얼마? 0 아니면 10%만 줍니다. 여지껏 0이다. 10%만 나왔지 기타 숫자 안 나왔습니다. 또 나온다고 해서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잔가율은 0이다. 10%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CRNN이 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CRNN 얘만 찾으시면 무조건 가격을 구할 수 있대요. 가격. 예를 들어 볼게요. 자, C는 뭐라고 했죠? 제조원가. 라자는요, 잔가율. 다음에 스몰 n은요, 경관연수.
다음에 CRNN, 라제는요, 전력연수. 그래서 이제 C, R, N, M만 찾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몇 층 건물입니까? 10층 건물이죠. 10층. 자, 10층 건물인데 3층이 공인모 인천학원입니다. 3층.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건물 가격에 복선 가격 구해보자. 조한역 앞에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총 원가, 건축비 총 원가를 100억 잡아요. 100억. 얘가 뭡니까? 제로원가입니다. 100억. 자, 지하 포함해서 10층 동안 전부 다 드는 데보다는 총 원가 얼마? 100억. 100억 잡을게요. 총원가입니다. 만약 이 건물이 전체 수명 몇 년? 40년 할까요? 50년 할까요? 이 전체 건물의 수명을 50년 잡자. 50년. 전내용서 몇 년? 50년. 따로셨죠? 그럼 이제 50년 지나버리면 건물 철거하겠지. 철거하잖아요. 철거했을 때 건지는 가격, 철근 등등. 이때 건지는 가격을 10% 잡을게. 얘가 뭡니까? 장가요. 내용서가 만료가 되어서 철거할 때 건지는 비율이 10% 건진대 10%. 장가율 10%다. 다음에 경건연수요. 우리 학원 빌딩을 얼마쯤 잡을까요? 10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10년 잡을까요? 10년 지났다. CRNN. 따라오셨죠? 그래서 항상 모든 건물은요, CRNN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총가 얼마? 100억. 철거했다 몇 프로 건져? 10% 건져 또는 영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전체 수명 몇 년? 50년. 그럼 이때 10년째 가격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대로 넣어줍니다. 언제 가격? 10년째 가격. 그래서 10년째 가격 보게 되면 저렴가 얼마입니까? 100억. 괄호 열어주고 1 장가율 얼마? 10%죠. 0.1. 다음에 라지 n분의 스몰 n이다. 전내연수 몇 년? 50년. 경관연수 몇 년? 10년. 해서 50년분의 10년이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CRNN 끝. 그래서 항상 정의법은요, 어떤 건물 보더라도 CRNN만 찾아서 넣어주면요, 무조건 가격이 나옵니다. 계산합니다. 복잡하지만은요, 자, 가로가 많잖아요. 소가로부터 먼저 풀자. 여기까지가 0.9죠. 0.9. 다음에 50분의 10은요. 5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죠? 얘가 0.2죠. 20% 0.2. 그러면 이제 이거 곱하자. 0.9 곱하기 0.1은요. 0.18입니다. 0.18. 다음에 전체를 구하자. 전체를. 1에서 0.18을 빼게 되면 1에서 0.8 빼니까 0.82가 되겠네. 다 풀었네요. 100억 곱하기 0.82는 82% 얼마? 82억입니다. 그래서 CRNN 자료만 찾으면 돼요. CRNN. 얘들아 공식만 대박이 되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 공식이 바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들에서는 정통 공식입니다. 계산 문제는 정통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책에 보면 복잡한 공식들은요,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돼요. 우리 계산 문제는요, 정액법으로 복선 가격 구하시오. 그래서 그대로 C, R, N, M만 찾으면 됩니다. 자, 문제 풀고 시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그러면 오늘 지문이 있죠. 기본 다지기 문제. 자, 이 문제 보시면요. 문제 보시면 총 10개 문제인데요. 앞페이지에서 5번 문제 봅니다. 5번. 자, 5번 문제 보게 되면 기출문제죠. 5번 문제 맨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다? 14회 때. 14회 때. 이 문제 보시면서 정의법이죠, 정의법. 정의법 묻게 되면 항상 뭐지? C, R, N, M만 찾자. 얘만 찾으면 돼요. 자, 첫 줄. 준공 후 10년 경과한. 나왔지? 경과연수. 얼마? 10년. 건평 40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다. 자, 주택이 400제곱미터예요. 기시점 현재 제곱미터당 제도원가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나왔죠? 100만 원 곱하기 400제곱미터. 얘가 단가니까요. 그래서 면적 곱하게 되면 총원가는 얼마? 4억. 총원가 4억입니다. 자, 잔존 연수가 40년이다. 그럼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뭐라고 했죠? 얘는 스몰 n 더하기 n 다시다. 경과한 연수가 몇 년? 10년. 다음에 잔존 연수가 몇 년? 40년. 합하니까 전체 수명 몇 년? 50년. 50년. 마지막으로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은 0이다. 잔가율은 0이다. 0 아니면 10%겠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읽어보니까 다 끝나버렸네. 저래가 뭡니까? C, R, N, N 다 구했지. 재료원가, 총원가 4억, 잔가율 0이다.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전체 몇 년? 50년. 공식 대입합니다. 5년제 가격이죠. 10년 가격이네요, 10년. 자, 10년제 가격 이꼴 C, R, N, N 넣어주면 돼요. 재료원가 얼마? 4억. 1 마이너스 잔가율은 제로잖아요. 라지 n분의 스몰 n이다. 라지 n은 50년, 스몰 n은 10년. 50년, 10년. 계산할 수 있겠죠? 속으로부터 풀자. 근데 0이면요. 괄호는 1이 되죠. 0이 돼버리면 생략 가능합니다. 바로 그냥 생략. 곱하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 쉬워요. 5분의 1은 얼마가 되죠? 0.2죠. 0.2. 그러면 이제 1 빼기 0.2는 바로 암산되죠? 0.8이잖아요. 그러면 4억 곱하기 0.8 하게 되면 암산되죠? 4, 8이 32, 3억 2천입니다. (3억 2천) 정답 3번. 정답 3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식을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CRNN만 찾아버리면 무조건 정답이다. CRNN. 요거 반복하시면요. 공식은 나중에 저절로 한 5월 되면요. 암기가 돼버려. 예. 이런 문제는요. 장난입니다. 쉬워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정해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정률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